네, 반갑습니다. 네. 복습은 좀 하셨나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시라고 하면 뭐 이 기본서 교재 읽고 하시던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부디 제가 했던 그 내용들 동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예. 어느 정도 하면 시험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느냐면요. 아, 저 사람이 이쯤 가면 이런 농담 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실 수 있으면요. 반드시 합격입니다. 부디 우리는 반복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기본서 읽고 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사례를 통한 민법개관 그 자료. 처음부터 해서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 빨리 한번 스킵해보죠. 네. 자, 국민의 재산권. 재산권 하면요. 일단 우리 시험과 관련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물권이고요. 또 하나는 채권입니다. 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건 가지고 계시면요. 누가 가져가더라도 또 달라고 할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집에 들어오더라도 다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세효라고 합니다. 세상 세자를 써요. 대세효. 자, 이에 반해서 채권은요.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계약할 때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과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저는 이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이 권리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제가 이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자기 옆에 계신 분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람인자를 써서 대인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요 개념. 그래서 물권은 대세효가 있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오로지 그 대인효,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권리관계를 판단하실 때 이제 세 가지 검토하셔야 된다, 그죠? 세 가지. 먼저 첫 번째가요. 예, 우리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물권 변동은 이퀄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민법. 여러분들은 물론 뭐 조문 숫자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86조에 나와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자,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와 그 다음 물권행위를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제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모여 앉아가지고요, 매도인은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 매수인은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죠. 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계약에 보시면 계약이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에 따른 그 내용을 이행하는 행위. 즉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날 증기서류 넘겨주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하고,
이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설령 등기는 되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채권행위, 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채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에게요, 소유권 넘겨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대금 주세요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역시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 물권행위, 즉 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물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186조에 따라서요, 부동산 물권 변동 이퀄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권리관계를 판단하실 때는 먼저 대입을 해보셔야 돼. 대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셔야 되느냐. 불법 원인급여. 자, 이 불법 원인급여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불법 원인급여는요, 역시 민법 746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법, 뭐 말하느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 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나쁜 짓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나쁜 짓 한 것은 이 불법 원인급여 규정에 따르면요, 나쁜 짓 한 것은 당연히 여러분, 나쁜 짓 한 거,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거든요. 그럼 무효면 원칙적으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효는 원칙적으로, 말 잘 듣고, 무효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 원인, 무효이긴 한데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지 그거 따져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제가 이분과 둘이서 1대1 과외를 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학생이에요. 알아서 이렇게 미리 대답 얼마나 지금 선행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 유무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의 유무를 검토할 때는 어느 때 하느냐, 선의의 제3자까지 넘어갔을 때, 그냥 당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권리관계 판단할 때는 3번은 당연히 검토해 볼 필요 없죠. 근데 제3자까지 넘어갔을 때는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까지 있는지 그 여부를 또 역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권리관계를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처음부터 사례 1번부터요, 하나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 사례 뒷부분은 다 끝내지는 않았거든요. 그것부터 처음부터 해서.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굳이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도식화를 하면서 이 사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자,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는 이제 무상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요. 다만 이때 이 증여는요, 갑과 을이 이 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줬다라는,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다라는 거죠. 자,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병에게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법률 관계는 하면 이제 권리자, 소유자 누군지 검토해봐라 이 말이죠. 자, 하나하나 우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퀄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라는 이 공식. 자, 항상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먼저 갑과 을부터. 자, 갑은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럼 소유자니까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니까 당연히 계약 체결 채권행위는 가능하다 그죠? 원칙은요. 네. 그 다음 소유자니까 이행도 가능하다 그죠? 물권행위도 가능합니다. 원칙은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법 103조에 따르면 이렇게 첫 계약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다라는 거죠.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103조에 따르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얘는 효과가 없어요.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법률행위에 흥결이 생겼다 그죠? 아까 우리 민법 186조 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인데 이 법률행위에 흥결이 생기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요. 따라서 일단 을의 등기는 무효다. 을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 자, 그 다음에 뭐 검토해 보셔야 되냐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이거 검토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순서대로요. 자, 여러분 불법 맞다 그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불법이다 그죠? 그럼 원래 무효면 원칙 무효이면 원칙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지. 항상 제가 하는 논리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논리에 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순서대로 이게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여러분, 을은 이제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완전한 소유자니까 계약 체결, 채권행위 당연히 가능하다 그죠? 계약 체결. 그 다음 물권행위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유자니까. 자, 그러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하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병은요, 네, 당연히 유효이고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다라는 거.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여러분 선악 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유무를 따질 때는 어떨 때 따지느냐면 이 앞에 얘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무효일 때 따지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내보다 전 소유자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면 그때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을은 지금 완전히 소유권 취득한 거거든요. 이 불법 원인 급여 규정 때문에 을은 반사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소유자니까 이때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 사례 1번의 답은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사례 2번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과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는데 역시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자, 문제는 갑과 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령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1억에 팔더라 이 말이죠. 얘가 갑이 궁박 상태에 있다. 지금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법에는요, 어느 정도 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냐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법에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가 서울의 그 광진군가? 제 기억에 광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재건축 조합이
소위 이야기하는 알박기 있죠. 알박기. 예. 그 땅을 매입을 못하면 착공을 못하는 거야. 그 광진구에서 이걸 착공, 이 신고를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박기 그 땅이 그것도 지목도 임야더라고. 임야 쓸모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야인데 얘를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20평 정도 되는데 얼마에 사들이냐면 18억 얼마인가에 사요. 임야인데 20평을. 그거 우리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나면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봅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1억에 팔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그럼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 다시 병과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자, 따져보시죠. 우리 갑이 최초에 이제 소유자였습니다. 한번 따져보시죠. 자, 갑은 소유자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계약 체결 가능할 것이고, 채권행위. 그 다음, 이행행위, 물권행위 또한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 104조에요. 104조에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이제 뭐 검토해 보셔야 되느냐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 자, 여러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은 맞아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불법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 프린트물 가지고 오셨죠? 지금 프린트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1번 사례에 중간 부분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 규정 보이십니까? 네, 법규정. 자, 내용을 보면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불법의 원인이라면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이라면 뭔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라면 준 것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단서 규정을 보세요. 단서 규정을. 그러나 찾으셨나요? 예. 그 불법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즉 수익자만 나쁜 놈이다 이 말이지.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2번 사례로 와보세요. 지금 갑과 을 중에 나쁜 놈이 누굽니까? 갑과 을 중에 여러분 나쁜 놈이 누구예요? 을이죠. 100억짜리를 1억에 사갔어요. 오로지 이 불법의 원인이 이 을에게만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럼 판 사람은 잘못 없어요? 아니, 이거 판 사람은 잘못 없어요 라고. 아니, 산 사람이 있으면 그 판 사람도 잘못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요, 우리 판례가,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설명드릴 건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전에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제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 측에서, 즉 이익을 얻은 측에서, 아니, 너도 잘못 있지 않느냐. 그럼 너도 잘못 있으니까, 이거는 역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네가 돌려달라고 하지 못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법성은 비교하는 거다. 지금 우리 아까 이 746조 단서 규정을 보셨죠? 단서 규정 다시 한번 볼까요?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판례는 이걸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법을 비교해보고 얘가 더 나쁜 놈이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유식하게 이름을 붙여서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비교한다 이 말이지. 자, 다시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할 거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을이 이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상대방의 그 궁박을 이용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취득한 이 을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예. 자, 따라서 을의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위에랑 비교를 하셔야 되지. 위에는, 다시, 위에 잘 보세요. 위에는 갑과 을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첩계야. 이건 여러분 누가 하나가 더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 나쁜 사람일 때는 이때는 불법, 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둘 다 나쁜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즉 746조 본문이 적용된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이 밑에의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도 불법은 맞지만 누구만 잘못한 거예요? 이 수익자만 잘못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을의 등기는 여전히 무효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세요? 예. 또 반복할 겁니다. 예.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물론 뭐 아무리 반복해도 잘 빨리 익숙해지진 않던데 그래도 자꾸 반복을 하면 훨씬 더 나아요. 이 사례 유형이 10가지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 유형이 딱 이 머릿속에 이 구구단 같은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요. 근해 공식 같은 거야. 이 구구단 외우지 못하고 여러분 곱셈 못 풀어요. 구구단 외우지 못하면 곱셈 어떻게 해야 되느냐. 7 곱하기 3 하면 7 3번 더 해야 돼. 구구단 못 외우면 7 3번 더 해야 돼요. 어느 세월에. 우리 7 지금 7 2번 더 하는 것도 힘든데 7끼리 3번을 더 해야 돼요. 7 곱하기 3 구구단 외우지 못하면요. 근데 외우면 7 3 얼마요? 20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사례 유형을 완전히 습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은 여전히 무효다. 자, 그럼 을 소유자 아니다. 그죠? 소유자 아닌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 체결,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만 물권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행은 못해. 자, 그러면 흠결이 생겼다. 그죠?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 다음에 뭐 검토해 보셔야 되느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이때 이 병은 이제 선의의 제3자, 다른 사람 제3자까지 넘어갔다 이 말이죠. 자, 만약 병은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병이 만약에 선의의 제3자 하더라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우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이제 조금 이어서 나오는 비진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해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 4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요 4가지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이때는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병의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다. 되셨나요? 네. 자, 사례 3번.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상으로 주겠다라죠.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줄 마음이 없어요. 즉, 줄 의사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의가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과 다시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병은 갑과 을 사이에 이런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선이 다르네. 자, 먼저 186조 적용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갑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 채권 행위 가능하죠. 그 다음 물권 행위도 원칙은 가능하죠. 다만 우리 민법 107조 1항에 따르면요. 이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다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죠. 알았다는 것을 우리 법에서 악이라고 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과실이 있을 때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다시 이 비진이 의사표시는 이 상대방이 지금 비진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누굽니까? 그 다음 이 상대방은 누구예요?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례 3번에서 알았다라고 사실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즉 악이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민법 107조 1항에 따라서요. 무효.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그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로 한다. 무효. 자, 그러면 얘는 무효. 그러면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소유권 이전은 역시 무효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을과 병 검토해 보셔야죠. 자, 을 소유자 아니다, 그죠?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 체결은 가능해. 근데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시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어느 하나라도 흥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의 등기도 역시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뭐 검토해 보셔야 돼? 이제 제3자까지 나타났잖아요. 뭐 검토해 보셔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제가 아까 그랬죠. 비통착사 4가지 외우시라고. 이 비진이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는 유효가 돼버려요.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막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 비통착사 그거 반드시 4가지 외워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자, 병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병이 유효가 되니까 을도 같이 유효가 된다? OX? X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오로지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줍니다. 얘만 유효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다. 우리 사례 3번의 답은 소유자는 병. 그게 답이다, 그죠? 사례 4번.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를 합니다. 매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서로 짠 걸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통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야. 실제로는 매매할 마음 없어.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야. 즉 이걸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비진이 의사표시하고요 또 통정 허위 표시하고 여기가 또 헷갈려. 뭐가 다르냐면요. 비진이 의사표시도 허위 표시는 맞습니다. 다만 비진이 의사표시는 한쪽만 허위 표시한 거야. 이에 반해서 통정 허위 표시는 양쪽에서 같이 허위 표시하는 겁니다. 그 점이 달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은 다시 병과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병은 갑과 을 사이에 통정 허위 표시가 있는지를 몰라요. 선이다라는 거죠. 검토를 해보죠. 자, 186조. 갑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약 체결, 채권행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행행위, 즉 물권행위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원칙은 가능하지. 자, 그런데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르면요.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역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효력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의 소유권 이전은 역시 무효다라는 것이. 얘도 무효. 그 다음 그럼 을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 을은 병과 계약 체결이라는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만 물권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행은 못한다 이 말이지. 권리자가 아니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까지는 가능한데 이행은 못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법률행위라고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흥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역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등기 또한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뭐 검토해 보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우리 통정호의 표시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얘는 갑자기 유효가 돼버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다. 그래서 사례 4번도 역시 소유자는 병이다. 사례 5번. 갑은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을과 매매를 하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라는 계약, 즉 법률행위, 우리 계약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를 일으켰고 갑은 중대한 과실도 없어. 착오를 일으켰다. 자, 그 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음을 기하로 역시 병에게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검토 먼저 186조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소유자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 채권 행위 가능하다 그죠? 원칙은요. 예. 그 다음 물권 행위 역시 가능합니다. 소유자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민법 109조, 그 109조 1항에 따르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얘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지금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 해석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안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돼 버려. 취소를 안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여기 사실관계가 제가 이 사례 5번의 사실관계가 뭐냐면 갑이 취소를 했대요. 거기 취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효과가 취소하게 되면요. 우리 민법 141조에 따르면 취소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즉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는데 즉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례에서는 취소를 했대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취소를 갑이 하는 바람에 안 했으면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건데 이해되시죠? 예. 자, 따라서 을로 지금 법률행위에 흥결이 생겼으니까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을의 소유권 이전은 역시 무효다. 자, 그럼 을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을이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 체결,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물권 행위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역시 법률행위에 흥결이 생겼습니다. 이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검토해 보셔야 되느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비통착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얘는 갑자기 유효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병만 유효되는 거예요. 병이 유효된다고 을도 같이 유효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선의의 제3자만 오로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례 5번은 역시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다. 병.
사례 6번.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를 하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문제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을 사기, 즉 기망을 했대요. 속였대요. 속여서 거기 속아서 얘가 이제 의사표시 매도한 거야. 자, 그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일단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이걸 다시 또 병에게 매매 팔아버려요.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병 선입니다. 얘도 아까 선이를 안 적었네. 선이. 자, 한번 따져보시죠. 갑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니까 을과 계약 체결, 채권 행위 당연히 가능하고요. 원칙은. 예. 그 다음 물권 행위도 가능해요. 소유자니까 당연히 채권 행위, 물권 행위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민법 110조 1항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권 주는 거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취소 안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되는 거고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사례 6번 사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취소했대요. 갑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민법 110조 1항에 따라서 취소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 효과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민법 141조에 따라서 취소의 효과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즉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아예 애초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을의 등기도 역시 무효죠. 법률행위에 흥결이 있으니까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을 소유자 아니다, 그죠?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매매라는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물권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역시 법률행위에 흠결이 생겼고요. 흠결이 생겼으니까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병의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얘는 갑자기 유효가 돼버립니다. 병만요. 갑자기 유효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사례 6번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봤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